최근에 근데 요즘 상황을 보면 네. 우리 지사님이나 또 시장님께서 이 통합 행보를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쇼를 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또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JTB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도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말 저희도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예전에 한때 전북의 뭐 정치 위상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우리 전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실감합니다. 뭐 알다시피 국회에서도 뭐 저도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하고 있고 또 예.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전북 출신 김윤동 의원님 또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 장관을 하고 계시죠. 또 국회 예결위원장도 또 한병도 위원장이 하고 계시고 해서 실제로 국회와 또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 외에도 뭐 전북 출신 또 의원님들이 또 계시죠. 맞아요.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중심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아리백 국가 산업단지라든가 또 피지컬 AI라든가 또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할 때 대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대광법이라든가 해서 광역 교통망을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정책들이고 그야말로 좋은 흐름이죠. 그래서 이 지금의 과제는 이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어떻게 하면 전북에 대도약을 할 것이냐.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고요. 예. 거기에 저희들이 정치인들이 조금 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 겸손하게 또 행정과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첨예한 이슈가 전주완주 통합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권에 관련된 문제 또 주민의 삶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의 뜻을 잘 형성하기 위한 절차가 중요하고 또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전북의 인구가 보니까 173만 명대로 떨어졌고요. 또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있는 전주시의 인구가 63만 명대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충격인데요. 최근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주의 그 중심 상권에 그 상권이 아주 쇠락하고 또 젊은이들이 떠났다. 텅 비어가고 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도민들과 우리 전북 시민들께서도 불안해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희망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얘기하는 배경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 전북의 낙후 또 전주시의 위기, 소멸 위기 일정 정도 광역화가 필요하고 이 광역화를 위해서는 전주와 완주의 행정통합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정도 제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북의 발전 또 전주의 이런 경제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종합적인 시각으로 이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지방에다가 이런 광역의 거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5극 3특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결합하는 방식이 행정통합이라는 방식이 있었는데 2020년도 이후에 특별자치단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이 생겼어요. 그것은 이제 광역화를 할 때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포기하는 행정통합을 하지 않고도 서로 자치권을 가지면서도 협력하는 그래서 광역의 거점을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전북의 전체 입장에서 보면 전주 완주의 행정통합이라는 문제가 단순하게 전주 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북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전북 전체의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예. 지방자치가 지역발전과 역행하는 것이냐.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의 삶을 보장하고 발전의 길을 이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때 자치권을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모아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이것이 저는 옳은 방식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전주와 또 완주와 또 전북 전체가 서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어느 한쪽 이익 보고 어느 한쪽 손해보는 방식으로 풀어서는 문제가 안 풀릴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것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론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이 공론화를 잘 조직해서 우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대를 얻는 그런 대안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통합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주민의 갈등들을 만드는 거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국민들 만나보시면은 어떤 그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까? 그런 조사를 해본 걸 보면은 예. 한 65%에서 70% 정도가 통합에 대해서 완주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높아요. 상당히 반대 의견이 높은 편이죠. 65%, 70%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왜 반대를 하느냐. 그랬더니 가장 이제 큰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완주의 상황을 보면 지금 잘하고 있다. 인구도 늘고 있고, 말하면 GRDP 경제력도 우리 전북에 제일 높고, 산업단지도 있고, 복지에 관련된 예산도 많고 해서 지금 이대로 해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이게 통합을 하게 되면 완주에 이제 자치권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아마도 통합 시에 이런 정책의 우선순위나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대도시 위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지금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해소가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주로 이제 뭐 이런 정치권 중심으로 강하게 밀어 붙이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생기고 갈등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네. 좀 알다시피 뭐 우리 지사님이나 또 시장님이 현장에 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자극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또 이게 아마도 혹시라도 이제 주민투표라든가 이런 게 다가오면 네. 더욱더 이 갈등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자극하는 행보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완주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차분하게 이거를 대응할 필요가 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완주, 전주, 익산을 묶는 100만 메가시티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신다면요. 이런 것처럼 네. 전주도 좋고 완주도 좋고 전북도 좋은 그리고 국가정책 방향에도 맞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전주 시민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나 산업발전 그걸 위한 광역화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완주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치권 보장을 통한 협력 이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북 도민이 원하는 것은 균형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전주하고 완주하고 또는 뭐 익산까지 포함하면 인구가 100만 정도 되니까 이 100만 정도의 경제권을 잘 만들어서 우리 이제 세계 시군이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발전에 관련된 그런 협력을 하고 또 광역 교통망을 좀 같이 만들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서울대 10개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이런 그 교육기관, 대학들을 만들고 연구기관에서 인력들을 양성하는 이런 일들을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면 예를 들면 예.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1000만 명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몇 시간 있다가 바로 전남 저쪽 순천이나 여수로 내려가죠. 네. 그럼 익산에 이제 미륵사지 혹은 뭐 완주의 대둔산 아니면 만경강을 어떻게 서로 잘 개발을 해서 이 관광 산업을 키워서 이 전북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한다든가 연계해서 예, AI 이번에 피지컬 센터 관련된 산업들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전주하고 완주하고 함께 키우는 문제. 그다음에 광역교통망을 서로 만들어서 혁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전주, 완주, 익산이 이제 전북의 중추 도시권이니까 다른 권역의 새만금이라든가 무진장, 임순남, 정옥거창의 다른 권역의 배후 도시 역할로
해서 다른 권역이 전체로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균형 발전도 되고 또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면 네. 행정통합 문제도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또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네, 사실은 예. 전북 입장에서 보면 이 새만금권과 중추도시권을 잘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 대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선협력, 후통합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정책 기조하고도 좀 상당히 좀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구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어요. 기후 그렇습니다. 변화 위기, 이제 에너지 안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2050년까지는 다 그렇게 이제 기업들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만금이 최적지로 산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대한민국이 진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생에너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서남해안권, 호남이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어서 이 재생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랬을 때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고 할 때 두 가지 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산업발전에 쓰는 방법과 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소득을 올리는 데 쓰는 방법이 있는데 새만금 지역이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최적지죠. 해상풍력, 또 태양광 같은 데서 재생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교통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리백 산업을 키우기에는 아주 최적지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정부에서는 25년 올해 시범단지를 만들고 27년까지 아리백 산업단지를 이렇게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새만금이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가 한 1.5기가 정도가 생산되고 향후에 한 7기가 정도가 생산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아리백 산업단지가 공약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 다 유치를 하고 아리백 기업들이 거기 들어오면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런 산업 발전도 되고 또 요즘 뭐 송전탑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은데 에너지 지산주소적 관점에서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 공장이 오면 그 송전탑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없앨 수가 있죠. 그 새만금 지역이 아리백 산단을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이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이제 수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김의겸 새로운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해수유통, 방수제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해수유통 하겠다, 조력 발전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새만금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의 희망이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새만금이 성공하려면 물이 살아야 됩니다. 물이 썩은 데서 새만금의 성공을 기약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새만금의 상황을 보면 그 관문이 2개 있고 하루에 2번 해수유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그러나 새만금의 수질이 깊은 곳, 예를 들어서 8m 이상의 그 깊은 곳에는 그 물이 이렇게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 깊은 곳에 이제 물이 좀 썩어 있습니다. 뻘이 썩어 있는 것이 국정감사 때도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질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거냐 이게 고민인데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또 시민단체분들 또 관련된 국가기관들하고 같이 쭉 상의를 해보니까 결국은 해수유통량을 늘리는 게 좋다. 근데 그러면 해수유통량을 어떻게 늘릴 거냐? 그 방법이 이제 관문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조력 발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만들 때 이런 의견들을 건의를 했고 다행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약으로도 반영이 됐죠.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만약에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조력 발전을 하게 되면 해수유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수질이 좋아집니다. 수질이 좋아지면 거기 이제 그 환경도 좋아지고 생태계에도 상당 정도 복원이 되는 효과도 있고 또 사실은 수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해수가 유통이 되면 수산업에도 좋은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요즘 기후이기 때문에 홍수 위험도 큰데요. 해수 유통량이 잘 늘어나면 홍수 조절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 그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했던 뭐 아리백 산업단지 문제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말하자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의 문제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일석이조를 넘어서 일적 한 10석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와호 사례에서도 지금 에너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수질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조력 발전에 관련된 기초 환경부에서 이제 기초 연구 용역을 시작을 좀 했고, 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상당 정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도민들 중에서 해수 유통을 확대하거나 또 조력 발전을 하게 되면 혹시 이제 새만금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새만금의 그 관리 수위를, 새만금 호의 관리 수위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 애로사항도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환경과 노동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환경 노동 분야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장에 보더라도 그 전환기에 있습니다. 네. 환경 측면에서 보면 기후위기, 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그러니까 뭐 그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고, 2050년까지는 이제 탄소 배출 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큰 전환의 흐름에 있고요. 또 노동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AI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디지털 사회로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동으로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이유와 관련해서는 지금 화력발전소는 이제 조만간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죠. 예.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연 자동차 상황에서 수소차와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과 같은 또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어떤 노동자로서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 안 좋아요. 보호를 못 받는 면이 좀 있죠. 그 다음에 AI가 계속 산업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일자리가 또 없어질 위험도 사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역이나 또 이런 실업의 문제, 또 전환에 따른 교육의 문제가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태안에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거기가 만약 화력발 다 없어지면 거기는 지역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전환에 따른 전환 산업들을 다시 만들어주고, 또 말하자면 지역 경제를 살려줘야 되고, 또 그 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또 AI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새로운 직장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일들이 중요한 일인데, 사실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많이 해야 될 일이긴 하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2030년까지 약 90% 정도의 자동화 일자리의 90% 정도가 AI로 대체될 것 같다. 뭐 이런 통계도 있죠.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건강 관리. 워낙 열심히 또 고군분투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특별한 거는 없고요. 뭐 주로 이제 틈나는 대로 좀 걷거나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면 가끔 뭐 탁구를 치든지 뭐 배드민턴을 치든지. 예,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이 전북이 대도약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호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전북이 대도약하려고 하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걸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북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아리백 산단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슬이 있고요. 또 AI 피지컬 센터처럼 AI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또 그런 구슬도 생겼고, 또 그 대광법과 같은 걸 통해서 광역교통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술이 생겼습니다. 또 사람으로 따지면 전북의 주요 인사들이 국회나 또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그래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그 구슬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구슬들을 잘 꿰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슬들을 잘 꿰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과 또 행정,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마음을 잘 모으는 것이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슬들을 이 실로 잘 꿰 때 구슬이 서말이어도 딱 꿰어서 우리 전북 발전이라고 하는, 전북의 대도약이라고 하는 이 호기를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우리 그 전북이 대도약할 수 있도록 구슬 서말을 꿰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